또 이제 그런 케이스고, 이분들은 사내 불륜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문의가 많은 상간자 소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간자 소송 많이 해보는데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 사실 가정 파탄의 주범한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인 만큼 정말 막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 현실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음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2명 있고 10년 이상 산 부부에 관해서 이제 불륜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을 때 해당 이제 상간자한테 청구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인용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선 성에 안 차는 금액이지만 일단은 판례 경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도 안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소송은 왜 하시는 거냐면 대부분 가정을 지키고 싶고, 근데 이 불륜 관계만 깨고 싶을 때, 즉 상간자만 이렇게 떨어내고 싶을 때 이런 상간자 소송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케이스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 상간자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하다 보면 상간자가 보통이 아닌 경우도 있고 내 배우자한테 정이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상간자 소송만 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케이스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이분들은 사내 불륜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사내 불륜을 하면 부부의 세계처럼 주위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없는 동호회도 뭐 만들어주고 소모임도 소모임이다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함께 자리를 어울리면서 이제 그 불륜의 판을 깔아주는 이제 직장 동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직장 동료들도 그 스릴을 공유하면서 함께 즐기고 이제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재밌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문제는 이 사내 불륜은 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 내역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불륜이 주로 포착이 된다면, 사내 불륜은 회사 근처에서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배우자의 의심을 조금 덜 사게 되죠. 특히 뭐 회식이다, 다수가 함께 있다, 이런 변명을 자주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데, 보통 걸리는 게 뭐 2가지입니다. 카카오톡, 뭐 결제 내역, 그 다음에는 문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도 그렇게 남편의 불륜을 포착을 했어요. 어디론가 여행을 간 것 같은 그런 카드 결제 내역을 보시고 오셨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빨리 증거보전 신청을 하자. 자,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것은 내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증거를 확보할 권한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는 속초의 한 호텔의 CCTV였어요. 그래서 CCTV 자료를 받아서 소송을 돌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증거가 없으면 사실 소송을 하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뭔가 물증을 잡고 싶으면은 빨리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황을 잡았을 때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적절한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CCTV를 땄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게 다 특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내 불륜은 또 그런 조직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이 돼서 이분한테 소장을 보내서 헤어져라 이거죠. 목적은 이분이 또 상간녀분이 한 94년생 정도로 한 28살이죠. 상당히 어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장을 받으면 좀 아무래도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에 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소송에 돌입하셨는데, 이 상간자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을 이제 받고 소장을 받은 그날 뭔가 스릴 있지 않냐 이러면서 둘이 모텔을 간 게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본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상간자가 소송에서 하고 있던 주장이 유부남인 거 몰랐다,
다음에 이미 파탄나 있었다. 이미 가정이 다 파탄나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안 만난다. 헤어졌다. 이미 헤어졌다. 이게 상간자들이 하는 베스트 3 주장인데 이 주장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소장 받은 날 모텔 간 거 들키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모텔에 간 게 들키니까 법원에서도 이분은 뭐지? 뭐 재판부도 당연히 심증이 안 좋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건 재판은 재판인 거고 우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 소송을 하면서 또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신 거죠. 이제 상간자의 아버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지금 따님께서 계속 유부남을 만나고 있으니까 좀 내부 단속을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연락을 드렸는데 문제는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시고 하셔서 약간 기대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좀 보수적이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근데 그 아버님이 내가 감히 누구인 줄 알고 이런 연락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님한테 변호사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딸이나 아버님이나 너무 적반하장인 상황에서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고 이제 문제는 재판의 말미에 가서 사실 저희도 이제 막 할 말 다 했다. 이제 판결만 받으면 된다. 라는 상황에서 이 상간녀분이 임신을 하셨다가 중절수술한 걸 알게 됐어요. 저희 의뢰인이. 그러니까 남편 결제 내역으로 산부인과 문자가 이제 따라 띠리링 이렇게 오고 이거를 목격을 하게 되신 거죠. 그때 저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상치 않다, 촉이 온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 저희는 일단 진정하시고 무조건 녹음해야 된다. 남편분을 추궁하실 때도 무조건 녹음을 꼭 하셔라 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진짜 사실 이쯤 되면 되게 정신이 없어요, 당사자분은. 그래서 주위의 조언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기 켜고 남편한테 이게 무슨 문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마침 남편이 술을 마시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술 얘기를 한 거죠. 뭐 6주였고 6주 차에 중절 수술을 했고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뭐 낳을 생각까지는 없었고 이런 걸 줄줄줄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거를 지켜본 재판부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실 와 진짜 보통 아니다. 정말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특히 우리 사건은 좀 특이했던 게 이런 거를 임신했다가 심지어 중절했다라는 거를 재판부에 내니까 상간자가 저희 의뢰인을 형사고소까지 했어요. 뭐 의료정보를 침해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한테 하는 말은 나는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 얘가 내 의료정보를 이제 침범했다 이러면서 형사고소까지 해서 경찰서도 막 들락날락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재판부가 피고가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그쵸. 임신한 적 없는데 의료정보를 침해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주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은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본인한테 민감한 부분이니까 주장을 하시기는 하셔야겠죠.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재판부는 아, 이분은 조금 심하다 해서 나름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 판결을 한 건데 1,500만 원의 인용 판결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게 금액상으로는 사실 작은데 그동안의 판결 기록에 비추어 보면은 애도 없고 뭐 신혼부부에 다름없는데 1,500이면은 상당히 피고를 괘씸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참 이게 저희도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조금 좀 착잡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저희 의뢰인은 처음에 가정을 지키고자 이 소송을 시작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보면서. 그래서 판결 선고 나기 전에 남편이랑은 협의 이혼을 마치고 이 판결문을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사람 마음이 항상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뭔가 적재적소의 상담이나 토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는 영상을 찍으면서 차차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